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 풀뿌리 정치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창립식을 열고 대표 선임과 자세한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고장 팰리세이드 파크를 지키자는 외침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뉴저지 한인 최대 타운 팰팍에서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어제 저녁 7시 창립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팰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순수한 풀뿌리 시민 모임을 표방하고 기존 지역 정치인이나 인사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협의회를 주도했던 권형만 씨를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팰팍 유권자 협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협의회는 유권자 등록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등 팰팍에서 한인 유권자의 정치력 신장과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타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타운 정부 측과 상호 협의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불만 등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 추진할 자세한 사업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선거 유권자 투표를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일부 주민은 유권자 협의회의 목적이 잘 달성되려면 기존 정치권이나 단체들과 협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한인이 병역이 면제되는 38세 이후에 한국 정부의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병역과 국적 이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역 민원은 대부분 입대를 연기하는 신청이며 단기 여행객,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 병역 연기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18살 미만 한인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의 국적 이탈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30일 한국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1968년생인 김모 씨는 1985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계속 병역을 연기하다 1995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귀국해 영리활동에 나섰고 병역이 면제되는 만 38살 후 국적 회복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역에 의무가 생기기 1년 전 미국으로 이민했고 미국 귀화 이후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온 점, 병역 의무가 면제된 지 2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병역 기피 목적이 다분하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의 김 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주의회는 현재 시간당 8달러 38센트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30일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이에 대비해 주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투표는 주지사 승인 없이도 주의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며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13년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져 $8 38센트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유예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유예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추방 유예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인 청소년들이 8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추방 유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추방 유예 승인을 받지 않는 추방 유예 자격 한인 서류 미비자는 4만 9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추방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은 7천 명 정도에 불과했고 85%에 달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추방 유예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률은 전체 평균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15%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현재 미 전국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 중 즉시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 청소년은 130만 7천 명입니다. 이들 중 약 82만 명이 추방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추방 유예 신청률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유예 대상자가 많은 주요 10개 국가 출신 중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추방 유예 대상자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 출신 중 추방 유예 신청률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로 각각 77%의 추방 유예 신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추방 유예 신청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미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청소년들 중 추방 유예 갱신 대상자는 87%가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노동자 보호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석사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H-1B 외국인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공화당 데럴 아이사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H-1B 면제 규정 기준이 강화된 미국인 노동자 보호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50인 이상의 H-1B 비자 소지 종업원 비율이 15%가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미국인 구직자에게 충분히 광고했다는 증거를 이민 서비스국에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H-1B 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의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석사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임금 제한을 받지 못할 경우 H-1B 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기준을 $10만 달러로 대폭 높여 저임금 H-1B 외국인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스캇 피터스, 주앤 바가스, 수잔 데이비스 등 민주당 하원 의원 등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지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무효 문제가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정 후보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뉴욕주 퀸즈 지방법원에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의 추천 청원서 항소에 대해 뉴욕주 항소법원은 9월 6일 심리를 연 뒤 예비선거 날인 9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판결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퀸즈 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스타비스키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 3,519개의 추천 청원서 중 후보 등록 기준인 1,000개가 넘는 1,177개가 유효하다며 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의 추천 청원서 중 13개의 서명만 유효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 측은 1심을 맡은 티모시 더피시 판사는 객관적인 법률 심의를 고의로 회피하며 시종일관 퀸즈 민주당 측이 유리하도록 탈법적인 법률 심의 진행을 고수했다며 충분한 증거 자료가 확보된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소수의 권익 옹호 단체인 민권센터에서 시민운동가로 일한 정 후보는 지역구의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기대에 맞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 중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공부하는 비율이 전체의 20%로 아시아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학생들의 STEM 전공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30일 발표한 2016년 7월 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학생 비자와 연수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은 총 7만 1,7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 비자와 연수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전 세계 학생의 약 6.4%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7.9%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의 스템 분야 전공은 21%에 그쳤습니다. 한인 유학생 5명 중 1명만이 스템 과목을 전공하는 셈입니다. 인도 유학생의 경우는 10명 중 8명이 스템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란계 78%, 네팔계 59%, 사우디아라비아계 42%, 중국계 41%, 대만계 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인 유학생들의 스템 전공 비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전체 출신 국가 유학생들의 스템 전공 비율도 약 42%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템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고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도 일반 전공 학생들보다 2년이나 길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가입자가 전국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잇따라 오바마 케어 영업 중단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오바마 케어 플랜을 변경한 사람은 120만 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최대 210만 명이 오바마 케어 플랜을 변경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플랜을 찾지 못해 새로운 건강보험에 등록해야 하는 가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내년도 오바마 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보험회사가 단 한 곳뿐인 곳은 전국 5개 주, 전국 카운티의 약 31%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9개 주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플랜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오바마 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보험회사가 단 한 곳만 남을 카운티가 전체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케어 내 건강보험회사들의 가격 경쟁률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은 오히려 오바마 케어가 아닌 민간보험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대형 건강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잇따라 오바마 케어 영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1.7로 지난 7월 96.7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관 측은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7을 웃도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소비자들의 평가가 낙관적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멸종위기의 바다 수달이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보호국은 센트럴 코스트에 서식하는 수컷 바다수달 3마리가 이달 중순쯤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다수달은 연방법인 멸종위기보호법과 가주법인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바다수달을 해치는 경우 $10만 벌금과 함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수달에 총을 쏜 용의자 관련 제보에 $10,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상점이나 빈집을 지키기 위해 방범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집안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는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존스 씨. 빈집에 도둑이 들까 늘 불안했지만 최근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관문에 부착하는 벨입니다. 누군가 이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녀의 스마트폰에 연결됩니다. Hello. Hi, here to make a delivery. I'm busy in my house right now. I don't need anything. Please go away.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정해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입자가 발생하면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존스 씨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냅니다. 실험에 나선 기자가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텔레비전을 훔치려 하는 모습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I'm getting a motion alert from my living room. He's walking through my living room. 카메라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범인에게 경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Get out of my house. I see you on video. I'm calling the police. 시끄러운 경보음을 울릴 수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Whoa. It is hard to believe all of this noise is coming from this little device. It does sound in person like a real home alarm system. This would scare any intruder off. 물론 침입자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It'll even connect me directly to the police if I press this button. 이런 보안 카메라는 한 대에 20만 원 안팎.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은 무료입니다. 방범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사는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욕협의회 차세대 유튜브 통일 동영상 공모전에서 최우 수상을 탄 작품이 셀프 수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 평화통일은 공모전을 밝히고 두 차례나 마감을 연기하며 작품을 모집했지만 작품들이 기대 수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은섭 씨 The Two Sides of Korea의 원작자에게 연락해 공모전 참가를 권유했고 결국 최우 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애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가 아닌 부부도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991년 뉴욕주 대법원이 내린 부모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는 현대에 25년 전 만들어진 부모에 대한 정의는 더 이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섹스팅 행각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너는 SNS를 통해 한 여성에게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에 4살짜리 아들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이를 보도하면서 아동보호 과실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아동학대 방지 사무총장도 위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퀸즈 잭슨하이츠 일대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에서 성행 중인 야간 업소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 하원 의원은 29일 불법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며 뉴욕주 주류국은 더 이상 이 지역에 캬바레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캬바레 면허 없이 업소를 운영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과 최대 60일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시원한 날씨에 오후엔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며 서늘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